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오늘은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는 책을 좋아했던 아이가 지금은 책을 전혀 읽지 않아요. 수학도 안 합니다. 학원에 보내도 숙제를 안 하고요. 과외를 시켰는데도 숙제 안 하니까 과외 선생님하고 관계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쳐 봤는데 아이하고 관계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내 귀여웠던 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말썽꾸러기 딸로 보입니다. 아이는 저에게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우주의 원리가 수학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도 아무 공감도 안 하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학 못하면 너 좋은 대학 못 가. 그랬더니 수학을 잘하고 싶지도 않고 좋은 대학 가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머니의 고충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웨이팅해서 과외 선생님도 알아보고 학원도 좋은 학원, 아이에게 맞을 만한 학원 그런 것도 수시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딸은 거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시고 늘 잔소리를 늘어놓으세요. 제가 왜 책을 안 읽는지 아세요? 4학년 때인가? 로빈슨 크루소를 읽으라고 해서 읽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려워서 읽기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대뜸 야! 네 친구는 3학년 때 다 읽었대더라. 그것도 재밌게. 아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할 생각만 하니? 엄마 말을 듣고 힘들어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충 읽은 것 같다면서 책의 내용을 묻기 시작했어요. 주저주저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다시 읽으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어려운 책을 피하게 되었어요. 영어 수학 학원도 제일 숙제도 많고 시험도 많은 학원을 엄마가 골라준 거예요. 숙제가 많아서 힘들다고 했더니 그래도 하라고만 하세요. 그것도 견디지 못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힘들어도 엄마한테 힘들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또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고 하시니까요. 저는 알아요. 부모님의 기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학원 수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80점 받았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던 점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뭐가 잘했냐고, 왜 수준이 그 모양이냐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 생각, 감정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노력해도 엄마의 기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하게 되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엄마랑 말을 쏟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거꾸로 되고, 과외도 제가 처음부터 싫다고 했어요. 그 선생님도 엄마랑 똑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6개월 대기해서 겨우 연결된 거니까 무조건 하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기만 하는 거예요. 대충. 엄마랑 이야기하기 싫어요. 딸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사실 딸은 엄마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고 엄마는 딸의 태도를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딸을 위해서 왜 너는 안 따라오느냐? 딸은 엄마가 내 의견, 감정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앞으로 엄마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중학교 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중학교 제 수업에 듣는 아이들에게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이 집안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주로 딸에게보다는 아이 입장이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으니까 아마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압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랬더니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는 안 변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엄마가 변화하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아이들은, 그래도 아이들의 소망은 잔소리 좀 그만하고 그냥 기다려 줬으면 때가 되면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보다 더 어른스러워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아이들은 때가 되면 공부한다. 할 때 되면 한다. 그래서 정말 제가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말 너희들은 부모님이 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하면 진짜 스스로 알아서 할 거냐. 그랬더니 80% 학생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 학생은 엄마가 하라고 또 아빠가 하라고 안 하면 안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의 성향이 좀 있겠죠. 그런데 80% 학생은 그냥 알아서 할 거라는 자기 생각. 근데 그게요, 우리는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해도 네가 여지까지 알아서 안 했잖아. 내가 너를 잘 알거든. 그래도 우리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져줘야 됩니다. 아이 이야기를 더 들어줘야 되고 아이 생각을 조금씩 존중해주고, 이 문제에서도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고 엄마 혼자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아이는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왜? 결정권을 엄마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의 보호자인 엄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고 있으면, 현재를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왜? 자꾸 비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 관계거든요. 관계가 틀어지면 아이가 정말 공부 잘해요. 뭐 의사가 됐어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좋은 관계 속에서 있으면 아이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갖고 주체성을 잃지 않고 그 보호 아래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말고 아이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아이 입장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시간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